건물을 향해 자동차 한 대가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 갇혀있는 한 남자, 총구를 켜놓고 시키는 일이나 위협을 하고 있는 이 남자, 생각하지 말고. 이들의 이야기 보호자입니다. 조직의 보스를 대신해 10년을 살았던 수혁이 출소를 합니다. 수혁이 오늘 나오는 거 알고 있었지? 하지만 수혁의 출소가 반갑지 않은 현 조직 보스, 정리할까요? 수혁이를? 강의사가? 택도 없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는 조직 넘버 2 강의사. 한편 출소한 수혁은 제일 먼저 옛 애인을 찾았는데요. 내 우주야. 당신 딸.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당신 떠나고 알았어. 뱃속에 저 아이가 생겼다는 거. 윤비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정말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다시 찾아와. 애인의 모습이 아닌 아빠의 모습으로 찾아오라는 말에 수혁은 최수혁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조직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조직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큰형님이 죽고 나서 넘버 2로 일어선 강의사가 먼저 수혁을 맞이합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형님. 예? 거들먹거리며 축하합니다. 축하 메시지 전합니다. 형은? 형을 찾는 말에 근데 형님 바뀐 조직에 대해 전화를 좀 하고 오시지. 설명을 합니다. 형님 이제 저희 기업이에요. 회장님 만나려면 일단 절차라는 게 있고 그런 건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시면 이제 내가 진짜 난감한데 야 이 도로 꽂아놔.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 성준아, 나 형 만나러 왔다. 형 아니고 회장님. 분위기가 한층 차가워집니다. 뭐 회장님이라니까.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형인지 회장인지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조직 보스가 된 은국. 수혁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곤 보응을 합니다. 여기 정말 근사하지. 모든 게 다른 세상이야 이제. 은국은 거만을 떨기 시작하고 수혁은 마음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앞으로 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형. 무슨 생각인지 들어볼 수 있나? 말해도 이해 못할 거예요, 형. 말해도 이해 못한다고? 수혁의 지능지수 공격에 은국이 빠개칩니다. 분위기 파악이 끝난 성진은 수혁에게 다가가 기뜸을 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님.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시켜줍니다. 강의자. 그렇게 강제 분위기 파악이 끝나고 그래서 뭘 어떻게 살아보게? 이악 물고 묻는 질문에 평범하게요. 평범하게 답을 합니다.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은국은 떠나는 수혁에게 돈다발을 건넵니다. 큰일 치른 대가야. 받아도. 말이 아닌 돈으로 설득해보려는 은국. 하지만 수혁의 대답은 수혁이 마음속에는 내가 없었네. 평범한 삶이었죠. 옆에 누가 있는지 잘 지켜봐. 자신의 뜻을 확고히 한 수혁은 옛날 동생을 찾아갑니다. 형 그래 들어가고 나서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은국이 옆에 붙어갖고 내까지 막 쳐보는데 막 난 중국으로 도망가고 아들 엄마 중국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눌러 앉을까 생각도 했는데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한국 오자마자 성주에 찾아가 싹싹 빌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좀 살게만 해달라고. 파벌에 밀려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동생은 그래가지고 뭐 무서운 것도 좀 많아지고 아내와 자식들 걱정에 수혁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 오지 마요. 찾아오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동생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차 한 대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성준 강의사였죠. 준호 형하고 간만에 회포 잘 푸셨어요? 나 따라다니는 거냐? 이 오랜만에 사회에 나오신 형님에 대한 우리 회장님의 걱정이 지금 하늘을 찌르신다니까. 응? 수혁에게 감시를 붙인 거죠. 괜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당하고 다니지 말고 준호하고 그냥 한 방에 싹 잘게 썰어가지고 어디 던져보낼 수가 있다니까. 싸가지 없게 형님에게 협박 한 바가지를 하고 여보세요. 일명 세탁기라 불리는 청부살인업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미친 새끼가 이씨. 아이 미친 새끼가. 너 저기 일 하나 더 해. 일 내용이 일? 내 이번엔 센 놈이다. 몇 개? 수혁이 제거했죠. 한 놈. 좌표 날려. 그렇게 세탁기의 표적이 된 수혁은 왜 자꾸 따라와? 여자친구 민서를 찾아갑니다. 생각은 해봤어?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민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민서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하던 중
공사차량에 길이 막히고 공사차량 진출을 통해 다시 속력을 내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때 차 한 대가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차를 들이받는 자들의 정체는 바로 세탁기였는데요. 아이고 아저씨들 구경 났네 구경 났어. 가자. 일단 수역을 죽이는 데 실패했지만 눈을 피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사망 진단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이자 인비 엄마인 민서는 사망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혼자 남게 된 수역의 딸 인비. 민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봅니다. 엄마, 나 다 왔어. 집 앞이야.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인비는 엄마의 전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여보세요. 엄마, 그렇게 수역은 엄마. 최악의 상황에서 딸 인비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저씨, 왜요? 그렇게 기구한 부녀상봉 시간도 잠깐 청부살인업자 세탁기 하나 떠납니다.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라는 짧은 말과 함께 자신의 몸으로 무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전동탁 아닌가를 확인한 후 그리고는 전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세탁기와 수역의 추격전이 시작되는 그때 세탁기 파트너인 진아가 인비에게 접근합니다. 한편 수역은 뒤로 돌아 한 방으로 세탁기를 제압합니다. 때마치 울리기 시작하는 세탁기 핸드폰. 그리고 그 전화 속 발신자는 세탁기 파트너 진아였는데요. 아무 말이 없는 두 사람. 너희 뭐야? 잘못된 걸 확인한 진아는 인비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이에 수역이 발신번호를 확인해보지만 발신번호 표시 제한. 확보한 세탁기를 한강 ทุ่치했던 수역은 인비 행방을 묻습니다. 어디로 갔어? 몰라. 다 소용없어. 어차피 넌 죽을 거니까. 매를 벌고 있는 세탁기. 그리고 왜? 원한다면 뭐하려고 맴매해주겠다는 수역. 어차피 난 고통 같은 거 못 느끼. 세탁기의 오른팔 어깨가 아작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밧다리 우리기. 그리고 그때 또 전화가 옵니다. 상대는 누군지 뻔하죠. 아이 바꿔. 나 친구 바꿔. 인비부터 바꿔. 아, 얘 이름이 인비야? 근데 내 친구부터 바꿔. 그게 서로 순서가 이끼 싸움 팽팽한데 아니면 전화 끊는다. 끊는다는 말에 수역이 1패. 세탁기한테 전화기 가까이 대는데 수비가 뭐냐? 우진 괜찮아? 아니. 이 새끼가 내 어깨를 작살냈어 아주. 만나. 아이만 무사하게 해줘. 그래? 근데 넌 죽어야지. 프로의식이 확실한 애들이었죠. 맞아. 넌 죽어야지. 아 그리고 내 친구 배고플 테니까 밥 좀 먹이고 아빠답게 적당히 슬퍼하고 걱정하면서 기다려. 그렇게 전화는 끊어지고 수역은 강의사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로 돌진을 하는데요. 차 안의 수역과 조직원들 간의 긴장 넘치는 눈싸움이 끝나고 차에 달려듭니다. 차에 올라타고 매달리는 조직 똘마니들을 연속 드리프트로 썰어냅니다. 그 사이 총을 챙기러 간 강의사. 총을 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산탄총도 빗맞춥니다.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수역이 아니라 로비를 개박살내고 있는 강의사. 형 이제 나오시죠? 에? 에? 나와요. 나와! 씨발놈들아 확 대가리를. 다시 재장전을 하고 있는 사이 형님 그만하자. 어? 세탁기가 제안을 합니다. 그만해.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해라 찾자. 내가 돌려줄게. 여기 없어. 인비가 여기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역은 쿨하게 가버립니다. 내 말 진짜 잘 들은 거야. 세탁기는 또 한 번 매를 벌고 쌍커피를 흘리고 있을 그 무렵 인비는
저 왜 납치했어요, 언니? 납치한 진아와 우리 엄마 돈 없어요. 교섭을 시도하는 중이었죠. 너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 납치하는 사람으로 보여?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니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기분 나빴다면 용서하세요, 언니. 협상의 원칙을 지킵니다. 전 우리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게 걱정이. 감정에도 호소해보지만 잠 좀 자. 교섭에 실패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진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만나. 장소는 내 친구가 안내. 교환 장소가 결정되고 한편 강유자, 로비를 다 깨부신 강의사의 인민재판이 시작됩니다. 이거 떨어뜨리면 죽는 거야. 모가지를 떨어뜨리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상황. 설명해봐. 기습을 당했습니다. 안마야. 기습을 당했다는 말에 강한 조인트 한 방이 날아가고 은국은 다른 대답을 기다립니다. 제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마야. 이번엔 돌려차기로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당하는 강의사.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강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수혁이 새끼가 여기다 걔 난장 피고. 이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제가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호소해 보는데요. 하지만 은국은 총구를 머리에 들이댑니다. 분위기 파악 잘하던 강의사는 한 번만 기회를 주지.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나봐. 하지만 분위기는 무너지지 않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생각하지 말고. 손가락을 방아쇠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한편 거래 장소에 도착한 수혁과 세탁기, 그리고 진아도 오토바이 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탁기가 차에서 뛰어나갑니다. 차 안에 폭탄을 두고 말이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세탁기 패거리들의 회심의 한 방이었지만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어떻게 죽이시죠? 살아있음을 확인한 세탁기 패거리들은 일단 자리를 펴니다. 그리고 수혁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점점 거리를 좁혀가는 수혁과의 거리를 확인한 세탁기 패거리들은 사제 폭탄을 투하합니다. 수혁의 차 앞에서 마구마구 터져대는 사제 폭탄. 그렇게 지뢰밭 같은 사제 폭탄을 지나고 나니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면으로 다가오며 전동 타카 공격을 퍼붓는 세탁기. 수혁은 후미를 빼앗긴 상황이 되고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제 완전 수세에 몰린 수혁은 또다시 드리프트 실력을 뽐내며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 실력이 떨어진 진아와 그 뒤에 타고 있던 세탁기는 그렇게 잡힙니다. 이제 수혁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비 어딨어? 그 애가 그렇게 소중해? 지금 말해주면 아무도 안 다쳐. 그걸 믿으라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센 척하면 이렇게 되죠. 결국 인비가 있는 곳을 세탁기와 함께 갑니다. 하지만 거기 불청객이 하나 있었는데요. 야, 불청객의 정체는 너 강혜사가 보냈지? 은국의 똘만이었죠. 그리고 불청객 뒤로 인비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 세탁기는 똘만이한테 다가가는데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한 방을 날리려던 그때 한 방 먹고 쓰러지는 세탁기. 이 똘만이는 뭔가 클래스가 달라 보입니다. 수혁이 클라스. 하지만 쿨하지 않고 달려드는데요. 역시 클래스가 다릅니다. 호흡 정리하고 다시 붙어보는데 한 수 밀리는 수혁. 하지만 그때 똘만이의 목에 꼬챙이가 찍힙니다. 세탁기의 기습 공격이었죠. 네가 감히 우리 쇼? 세탁기는 다시 딥슬립 모드가 되고 어이없게도 이 똘만이는 영원한 슬립 모드가 됩니다. 재미 포인트라고 만든 걸까요? 여하튼 수혁은 딸 인비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누구세요, 아저씨? 자신이 누군지 알 턱이 없는 인비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집에 가자, 인비야. 그렇게 딸을 구하고 끝나는가 싶었는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금방 터질 듯한 폭탄과 기름. 과연 수혁은 딸 인비와 함께 이 일촉즉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결말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화 보호자는 2023년 8월 15일 개봉한 영화인데요. 배우 정우성의 감독 데뷔작으로 더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출연진도 정우성뿐만 아니라 김남길, 박성웅 등 캐스팅도 화려했죠.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난 솔직한 제 느낌을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첫 술에 배부르랴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도전을 한다는 건 좋은 거죠. 이번엔 연출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다음 작품은
꼭 대본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작품 보고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